안녕하세요, 더월드입니다. 이틀 동안 파이 네트워크 여러 정보들을 공유를 해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시간이 하루 이틀 지나긴 했지만 빠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정보들을 이 영상에서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어팀에서 직접 출시했던 앱이죠. 이 스테이크 TM. 이 앱의 출시 이후에 코어팀 멤버들이 시니어 채팅창에 자주 등장을 해서 파이오니어들과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일단 제일 먼저 2명의 코어팀 멤버가 이 시니어 채팅창에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여러 파이오니어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한 명은 커뮤니티 디렉터인 스와룹이고 또 한 명은 이 프로덕트 수석 매니저인 케빈이 직접 들어와서 이번 출시되었던 스테이크 TM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갔는지 중요한 점만 제가 공유를 해드리자면요. 스와룹이 제일 먼저 얘기를 합니다. 스테이크 TM을 통해서 흥미로운 메시지를 보내거나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궁금합니다. 라고 먼저 토픽을 던지고요. 답변이 왔는데요. 다른 채팅방에서 알게 된 파이오니어로부터 전날 테스트 메시지를 받아보았습니다. 메시지를 수락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메시지 내용을 미리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연히 저는 메시지를 수락했고 이 DM이 초기화된 후에는 파일을 다시 스테이킹할 필요 없이 채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작동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유일한 사소한 결함이 있다면 나에게 DM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파이오니어가 내가 요청을 수락한 지 12시간이 지나도 자신의 스테이킹한 파일을 환불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저는 파이코어 팀이 이 사소한 결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스와럽이 답변을 했는데요. 결과가 좋았군요. 지연 여부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파일을 스테이킹하고 나서 DM 신청을 보내고 나서 상대방이 본인의 DM을 수락하게 되면 바로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바로 환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펜딩 표시가 뜨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12시간 이상 기다려야 스테이킹된 파이 금액이 환불되는 경우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더 지체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파이오니어가 질문을 하는데요. 이 스테이크 DM 기능에 대해서 제안할 게 있습니다. 파이오니어가 DM을 요청을 받을 때마다 휴대폰에 팝업 알람이 표시되도록 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고요. 스와롭이 여기 답변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이것이 파이챗 앱의 향후 업데이트에 포함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시다시피 우리가 DM 신청을 받았는지 확인을 하려면 파이 앱에 접속을 해서 채팅창에 접속을 해서 마이챗에 또 접속을 하지 않으면 이 DM 관련 알람을 받기가 힘이 듭니다. 여기 대해서 스와룹은 미래에 이 업데이트가 포함이 될 거다 확신을 지금 하고 있고요. DM이 현재 뼈대만 출시가 된 것이고 편의 기능은 점차적으로 조금씩 더 업데이트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이 스테이크 DM이 다른 뎁 생태계와 함께 어떤 거대한 유틸리티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고요. 스와롭의 답변으로는 파일을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은 꽤 매력적인 유틸리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사람들은 서로 연락할 수는 있지만 또 스패머가 즉 스팸을 만드는 사람들이 시스템을 남용할 경우 또 파일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이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연결을 만들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를 바랍니다. 이론적으로 이 스테이킹 시스템은 법정화폐로도 달성할 수 있지만 이렇게 많은 회원들이 이미 지갑에 파이와 같은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런 플랫폼에서 이런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훨씬 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풀이를 하자면 일단 파이코인을 통해서 이런 시스템을 장착을 이미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파이 유틸리티의 이런 DM 기능을 더 많이 활용하고 확장시키기가 더 수월해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 파이 DM에 사진 추가 옵션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고 있고요. 답변으로는 아마도 나중에 사진 옵션이 추가가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파이어사이드 포럼은 처음에는 이미지 공유를 허용하지 않았으나 나중에는 그런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이오니어가 코어팀 스와롭 멤버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에게 DM 신청을 하기 위해서 오직 0.31파이만 스테이킹 해야 된다는 사실에 꽤 놀랐습니다. 앞으로 엄청난 DM 신청을 받을 준비를 하세요. 이렇게 농담도 던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코어팀 멤버라면은 DM 신청이 여기저기서 많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또 그것에 비례해서 DM 신청을 위한 필요한 파이의 스테이킹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시간 기준으로 니콜라스에게 DM을 보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약 3200파이 이상의 스테이킹을 해놔야 되고요. 또 청디아오에게 또 DM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약 50파이 이상의 스테이킹을 해놔야 됩니다. 그런데 커뮤니티에 자주 출연하는 이 스와롭의 코어팀 멤버에게 DM 신청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스테이킹 비용이
약 0.31파이밖에 되지 않는다. 이제 이 점이 좀 놀랍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즉 수아룹에게 DM 신청을 한 파이오니어가 별로 없었나 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KYC가 통과되길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매번 아쉽습니다. 이제 나는 몇몇 친구들에게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KYC를 통과하고 최종적으로 메인넷으로 마이그레이션 하는데 한 달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2년 동안 채굴을 해왔지만 여전히 KYC를 통과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 수아룹이 답변을 하는데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는 부분이 존재한다. 우리는 당신의 신분을 모르고 또 당신이 제출한 이 KYC 신청서 내용을 모르고 또 당신이 심지어 어떤 규칙을 위반했는지조차 모르기 때문에 당신이 얘기를 해주는 것만 듣고 이것을 지금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발생률이 매우 낮긴 하지만 그런 규정 위반에 해당되는 리스트들은 감시 목록에 포함될 수도 있다. 즉 워치 리스트에 포함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제대로 제출된 KYC 신청서인지 아니면 규정 위반 신청서인지 지금 그런 것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을 내줄 수가 없다라는 지금 얘기를 볼 수 있었고요. 또 다른 질문입니다. 내 지갑에 어드민 파이 네트워크라는 아이디로 1780파이를 결제 요청한 그런 알림이 표시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디서 결제를 해야 될 곳도 없었고 결제를 시작한 적도 없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했고요. 코어팀 답변은 그것은 스캠입니다. 그리고 파이 네트워크에서 요청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코어팀에서 지금 보낸 게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참고로 여러분도 지갑에 보시면 가끔 이런 결제 요청이 들어와 있죠. 이름이 어드민 파이 네트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스캠이고요. 저 또한 그런 결제 요청창이 들어와 있습니다. 코어팀에서 분명 이것은 스캠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시니어 채팅창에 있는 모도 중 한 명은 지난번 요청창이 스캠이 아니라 버그의 일종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건 잘못된 얘기고요. 지금 코어팀이 나와서 분명하게 이건 스캠이라고 지금 못을 박아주고 있습니다. 그것도 여러 번 지금 얘기를 하고 있네요. 이건 버그가 아니다. 스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으로는 이게 스캠 계정이라면 코어팀이 미리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기꾼들이 이제 이 DM 앱에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질문자가 오해를 하고 있죠. 스캠은 파이 지갑에서 지금 요청이 되는 것이고 지금 이 질문자는 이게 이 스테이크 DM 앱과 관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파이 지갑과 이 DM 앱은 별개의 앱이죠. 그래서 코어팀이 이제 답변으로 정정을 해주는데요. 현재 당신이 말하는 이 스캠은 스테이킹된 DM 기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갑 요청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에 대해서 조사할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픽에 대해서 예전에 메가 모드였던 이 파이오니어는 아무래도 블록체인 사용하는 방법을 잘 아는 사람이 이 스캠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코어팀 답변으로는 네, 맞습니다. 사용자 이름 필터를 살펴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혼란을 주는 사용자 이름을 만들 수 없도록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다른 질문으로는 안녕하세요. 일반적으로 이 DM은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 스테이킹 메커니즘도 훌륭합니다. 제가 동의하고 있는 일부 파이오니어들의 피드백을 보자면 이 스테이킹이라는 단어가 이 POS, 즉 지분 증명에서 사용되는 암호화폐 스테이킹이라는 단어와 혼동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테이킹이라는 단어는 일부 보너스를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이끌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스테이크 DM의 이 스테이킹이라는 단어는 최고의 용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혼동을 가져올 수도 있다. 또한 요청이 거부되면 이 스테이킹된 파이에 어떤 일이 발생할지에 대해서 또 많은 질문들이 커뮤니티에 오고 가고 있습니다. 결정되지 않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 이러한 질문에 효과적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질문이고요.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풀이를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 이더리움 같은 경우 지분 증명의 블록체인이죠. 32이더를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블록체인의 검증자가 될 자격이 생기고요. 그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테이킹이라는 얘기를 할 때 그런 지분 증명 합의 방식을 얘기를 할 때 스테이킹이라는 또 단어를 또 많이 쓰고 있죠. 그런데 이번 파이 스테이크 DM에서도 파이의 담보금을 스테이킹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어떤 인센티브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단어로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는 저는 이 DM에 대한 스테이킹과 일부 암호화폐 산업 스테이킹의 이 단어의 관계를 확실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용어를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미칠 수 있는 효과를 한번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들이 돌려받지 못하는 이 스테이킹된 파이는 어디로 가는지 백서를 따르도록 하겠지만 커뮤니티 팀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통을 위해서 또 노력하고 있으므로 혼란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런 말은 코어팀 말이 맞죠. 스테이킹이라는 말은 암호화폐계에서 너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고 또 상황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오해 소지를 다 피해가면서 단어를 바꾸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또 DM 신청을 해서 파일을 스테이킹을 해놨는데 상대방이 이 신청을 받아주지 못하면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는가? 일단 DM 신청이 영구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시스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받아주지 못한다면 말 그대로 영구적으로 이 파일 예치금은 묶여 있게 됩니다. 아마 이런 부분은 미래 커뮤니티의 의견이나 새로운 업데이트로 인해서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은 지금으로서는 영구적으로 스테이킹이 된 상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이 코어팀 멤버 케빈이 여러 파이오니어들과 심플하게 이 게임 얘기를 많이 나누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저는 이 페이스 10이라는 카드 게임을 좋아합니다. 또는 뭐 파이 생태계에 이런 게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 커뮤니티 개발자가 또 뭔가를 시도해 볼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들을 파이오니어들과 나누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파이 코어팀에서도 여러 가지 간단한 게임들을 파이 앱과 접목을 해서 여러 가지 테스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제 모더들까지만 테스팅이 진행이 되었던 게임들도 존재를 했었고요. 그러니 이런 간단한 카드 게임을 얘기해보고 또 다른 추천할 만한 게임들이 있는지 이런 대화들을 하는 것이 필요 없는 대화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고요. 또 다음 질문을 보면은 코어팀의 일원으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질문은 만약 미래에 메인넷이 출시가 되고 이 거대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이 파이오니어들이 디지털 통화 이 파이코인을 활용해서 계속 활동을 한다면 코인이 부족한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파이코 팀은 이 과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줬고요. 답변으로는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서는 아직 이른 아침이기 때문에 주로 가볍게 이렇게 채팅을 나누고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을 완벽히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파이는 대규모 공급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한 개척자가 접근할 수 있는 암호화폐로 여기에 지금 있습니다. 우리는 파이와 파이 생태계를 위한 유틸리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진행하기에 매우 흥미로운 시간이며 훌륭하고 헌신적인 개척자들과 함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파이 네트워크의 최대 발행량은 1000억 개이기 때문에 2023년 현재 시장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당장은 파이코인이 공급 부족에 시달릴 수 있다라거나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파이코인의 최대 공급량은 타 암호화폐보다도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볼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 이 토크노믹스를 사용해서 채팅에 도입할 수 있는 또 다른 기능에 대해서 코어팀에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하고 있고요. 이 스테이킹된 DM처럼 더 많은 아이디어가 있는지 궁금한데 물론 이 채팅창에서 자세한 내용을 말할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한 여기 시니어 채팅창에 대한 편집 옵션이 생겨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채팅창에 편집 기능이 없으니 불편한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으로는 우리는 편집 기능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해보진 않았지만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할 경우 한번 살펴볼 수는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핵심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파이어사이드 앱도 그렇고 이 DM 기능도 그렇고요. 또 일반 파이 채빵도 그렇고 글을 써 내려가는 유저들에게 어느 정도의 책임감과 비용을 발생시킨다라든지 쉽게 수정이나 삭제 기능을 활용하지 못하게 한다라든지 그래서 파이코어 팀에서 추구하는 방향이 다른 프로젝트들과는 좀 다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뒤에 코어팀의 케빈이 다시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정확성을 위해 편집을 하는 것과 의미를 바꾸기 위해서 대화를 혼란스럽게 편집하는 것의 이 밸런스가 매우 중요함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파이어사이드에서 제가 상당히 좋은 말을 써서 공감을 많이 얻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포스팅 글이 파이어사이드의 상단에 위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제가 그 글을 수정을 해서 어떤 스캠 글이나 다른 목적을 가진 글로 바꿀 수 있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코어 팀은 이런 웹 2.0의 기존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 보자 이런 수정 기능 아니면 삭제 기능을 함부로 활용하고 있지 않는 겁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는 이 DM 기능 결제 관련 개인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화면에는 이 파이 지갑으로 리디렉션 된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작업 중인가요? 아니면 파이오니어에게 이 월렛.파이의 지갑에만 이 비밀 구조를 삽입하라고 조언을 받았고 또 그렇게 조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요. 네,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파이 앱에서 어떤 결제를 할 때 지갑을 열고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하려면 이제 이런 상태가 되어야 되고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월렛.파이의 정식 지갑 주소에서만 비밀 구조를 입력을 해야 안전하다 이렇게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파이 DM에서는 그런 기능이 보이지 않죠. 그래서
지문 인식도 되지 않는 상태라면은 비밀 구조를 입력할 때 좀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여기에 대해서 코어팀은 이런 질문을 봐왔고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파이앱 내 핵심 팀의 앱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 메시지를 어떻게 명확하게 전달할지 우리도 고민 중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코어팀 공식 앱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뭐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된다면 굳이 지금 당장 결제를 하지 않으시거나 가급적이면 지문으로만 연결을 하도록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파이 지갑 해킹 관련해서 여러 가지 토론이 또 오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또 예전에 메가 모드로 활동을 했었던 이 지오팀이란 유저가 파이 지갑이 보안이 안전하다라는 것을 또 강력하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현재 모드로 활동하고 있는 이 크런치킹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GOTM이 잘 언급을 했듯이 발생되지 않은 일로 계속 어떤 퍼드를 퍼뜨리는 얘기는 무시하셔도 된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갑 해킹과 관련해서 15년 이상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자 비수탁형 지갑의 전체 역사에서 해킹에 성공한 적이 없다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듣는 이 해킹이란 말은 실제로 이 개인키나 이 시드 문구, 파이 암호 문구를 피싱해서, 즉 탈취를 해서 이 해킹을 하는 그런 행위로 보셔야 됩니다. 현재 양자 컴퓨팅조차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이 암호화를 해독할 수 없으며, 그렇게 할 수 있기까지는 여전히 약 50년이 걸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때쯤이면 양자 증명 암호화가 기존 알고리즘을 더 오랫동안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암호화가 깨지면 인터넷 전체가 깨졌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지갑에 있는 파일보다 걱정할 것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합니다. 자, 크런치킹이 가끔 파이 정책에 관해서는 좀 잘못된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봐왔는데요. 하지만 이 모두도 개발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좀 기술적인 부분은 좀 객관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죠. 실제 양자컴이 나오면 양자컴만큼 또 강화된 보안 시스템이 또 발달이 되어 있을 겁니다. 또 많은 암호학 전문가들이 블록체인은 언제든 해시 암호를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양자컴이 출시가 된다 하더라도 쉽게 무너지지 않고 업데이트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요. 또 블록체인의 암호가 쉽게 뚫린다는 것은 블록체인뿐만이 아니라 이 모두가 얘기한 것처럼 은행이라든지 모든 보안 시스템이 다 쉽게 뚫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팁으로 정보를 공유를 해드리자면, 이 이론은 비트코인을 창시해낸 사토시 나카모토도 자신있게 얘기를 한 부분입니다. 2010년 이 포럼에서 사토시 나카모토는 지속적으로 활동을 해왔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사토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블록체인에 사용되고 있는 해시함수 SHA-256은 우리 생애 동안 무어의 법칙을 따르기 때문에 절대 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파이 네트워크도 이 SHA-256 암호학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토시는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SHA-256의 약점이 점진적으로 나타내는 경우 특정 블록 번호 이후에 새로운 해시함수로 전환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사토시 얘기는 언제든 블록체인도 그 시대 상황에 맞춰서 그 연산력에 대비해서 암호학을 새로 업데이트할 수 있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코어팀도 여기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갑의 안정성에 대해서 훌륭하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즉, 모두의 얘기에 동의를 한다는 것이고, 또 지갑을 관리할 때 생체 인식에만 의존할 뿐만 아니라 지갑 암호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암호를 입력하는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또 매우 중요합니다. 즉, 비밀 구조를 입력할 때 이 외부 앱에서 지갑을 불러올 때 이 파이 지갑이 열리면 이 주소를 꼭 확인하고 비밀 구조를 입력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또 다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구매를 가장하는 사람들의 사기 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있습니까? 아마도 구현하기 쉽지는 않겠지만, 하지만 채팅 화면에 판매 및 암호 문구에 대한 어떤 경고를 표시해 줄 수도 있나요? 라는 질문을 하고 있고요. 답변으로는 우리는 확실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파이오니어들을 보호하고 폐쇄형 메인넷에 있는 동안 이 지침을 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파이오니어의 글인데요. 채팅에 이렇게 코어팀 멤버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며 조만간 또다시 뵙기를 기대합니다. 코어팀 회원의 참석이 우리 파이오니어들에게 얼마나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있는지, 정보 출처로부터 직접 답변을 얻을 수 있어서 정말 기뻐했는지 여러분도 눈치를 다 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네, 이번에 시니어 채팅창에서 이루어진 대화는 이 정도였습니다. 네, 사실 이렇게 스테이크 DM 때문이라도 자주 코어팀 멤버가 시니어 채팅창에 나와서
파이오니어들과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면요. 이게 단 30분만이라도 상당히 중요한 정보들이 오고 가고 파이오니어들이 그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 기운을 얻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파이라는 프로젝트가 우리들만의 상상으로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보이지는 않지만 이 기술적으로 많은 개발팀들이 지금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 이런 걸 또 체감할 수 있기 때문에 뜻깊은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